그래서 이제 그 경제지표, 이제 한국의 경제지표, 이 지금 경제지표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지표부터 해서 지금 한국의 경제지표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 경제지표와 관련된 내용들 쭉 설명드릴 건데, 저희는 이 경제지표들을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는 이 경제지표들은 저희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는 투자, 지금 하고 있는 투자들하고 거의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쪽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약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간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설명 들으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더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그 경제지표 설명드리는 것도 앞으로 시리즈 형식으로 쭉 설명을 할 건데, 지금 경제지표와 관련된 내용들 미국, 한국 이렇게 해서 쭉 설명드린 내용들을 한번 잘 이렇게 보이는 걸로 만들어 보셔라. 그러면 아마 이 어떤 경제 관련된 뉴스라든지 경제 관련된 어떤 신문이라든지 어떤 경제 관련된 내용들,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 결국은 본인들의, 결국은 이제 예전에도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들이 나름대로의 이렇게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해 가시려면 이 투자는 결국은 누가 판단을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판단에 대한 어떤 정답이 있느냐, 누구 판단이 맞고 누구 판단이 틀리고 이 정답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투자에 대해서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내가 어떤 시장이나 경제나,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투자에 대해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제나, 경제에서도 우리 투자한테 중요한 시장인데, 보면은 이 경제와 시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이 경제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기자들이 써서 이렇게 신문으로 내든 아니면 뭐 방송으로 내보내든, 그쵸. 기자들이 다 그 취재해가지고 그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걸 판단해 갈 거냐.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와 관련해서 경제에 대한 판단이 됐든 시장에 대한 판단이 됐든 이런 판단을 해 가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 미국의 경제, 그다음에 그 경제 지표, 지금 제가 설명드린 한국의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본인들이 이제 시장을 관찰하고 이 경제 현상을 관찰하고, 이 관찰이죠, 관찰. 그러니까 경제와 시장에 대해서 관찰을 해 가야 되는데, 이 관찰을 잘 해 가려면 본인들이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떤 게 이제 영어로 따지면 어떤 비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관점, 어떤 뷰, 관점, 요것을 갖는 게 중요한 건데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경치를 보고도, 어떤 경치를 보고도 누가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치를 보고도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왜 달라져요? 똑같은 경치를 보는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경치를 다르게 본다는 거죠. 이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 어떤 화가 같은 분들이 보는 그런 관점하고, 그림을 별로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 관점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나 시장에 대해서도 결국은 제가 이렇게 경제 지표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는 것은 미국의 경제 지표,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 지표, 이 경제 지표에 설명드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가지려고 하는 거냐면 이 시장이나 경제에 대한 어떤 비율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비율을. 이건 좀 이제 이것은 조금 수준이 높은 얘기죠. 수준이 높은 얘기인데, 아무튼 그 투자를 잘해서 나중에 투자를 결과를 남들보다 이렇게 몇 배씩 크게 만들어가는 분들은
결국은 판단을 하는데 그냥 판단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본인들의 어떤 뷰, 본인들의 어떤 관점,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고 그만큼 수익을 키워갈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걸 잘하는 게 이제 세력들인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그저 개인 투자자들도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 지표를 모르고 경제 지표가 뭔지를 모르고 이 경제 뉴스를 이렇게 듣거나 보거나 하는 거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를 제가 다 설명드린 것도 아니고 거기서 제가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지표 몇 개,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저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제 지표 몇 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제 지표 몇 개, 이걸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듣고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서 이렇게 어떤 경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하는 거하고, 그리고 설명도 듣고 조금 이해를 하고 이게 경제 지표가 뭔지 조금 알고서 이렇게 듣는 거하고, 그래서 내 뷰가 생기기 전에는 일단 듣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경험이 많이 쌓이고 내가 조금 이제 깊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기자가 결국은 어떤 그 있잖아요. 신문이든 방송이든 요즘 유튜브든 이런 데서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앞으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확률과 관련된 얘기인데, 근데 그런 설명들을 듣고 내가 그분들이 설명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이 뷰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 나름대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아무 관점도 없이 그냥 따라만 다니냐. 그래서 제가 얘기한 팔랑귀라는 분들이 이런 어떤 뷰나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문가가 얘기하면 이 전문가가 얘기한 건 맞는 것 같고 저 전문가가 얘기하면 그게 맞으니까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그냥 다 맞는 것 같죠 보면. 그럼 나중에 보면 어쩌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게 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이게 사라는 얘기냐 사지 말라는 얘기냐, 응? 팔라는 얘기냐 팔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그렇죠. 어떤 분은 여기서 더 떨어질 거니까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바닥권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도. 그런데 그럼 두 사람 다 관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야.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더 떨어질 거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다 여기가 바닥권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또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바닥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어떤 관점이 있느냐, 바닥권에서 나 나름대로 어떤 관점이 있느냐, 반대로 나중에 그저 지난번에 이렇게 3,300에 갔을 때, 코스피지수가 3,300에 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지수가 3,300 갔을 때도 어떤 사람은 여기서 4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분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다 여기가 고점 근처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한 1, 2년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도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그 두 사람 얘기를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저 사람도 얘기도 맞고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고점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고점권에 갔을 때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닥권에 있을 때 내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해서 내 투자에 어떤 결정을 하려면 내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 그죠? 아까 두 가지 쪽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어느 쪽 의견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쪽에 맞는 판단을 해갈 거냐. 그러려면 내 나름대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관점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시장과 경제, 그죠? 경제와 시장과의 비율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이때 기초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이게 경제 지표라는 거죠. 경제 지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경제 지표. 벌써 지금 이제 3주, 4주째 설명을 해가고 있잖아요. 미국 경제 지표 한 이틀, 2주 걸쳐서 했고, 지난주에 제 한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한 주 설명했고, 오늘 설명은 이제 또, 오늘 또 시간이 또 다 갔는데, 오늘, 오늘 설명드리면 이제 4주째 설명드리고, 앞으로 제가 또 몇 주 걸쳐서 중요한 설명들을 쭉 해갈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경제 지표들을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이렇게 듣고 또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래서 본인들 걸로 어느 정도 흡수를 하시면, 그렇게 그런 것이 그런 기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미래에 대해서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앞으로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지금 미국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내가 나름대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판단해 가는 거고, 내가 아무 관점도 없이 그냥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러면 서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려면 어떤 본인들이 이 주관을, 이 판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투자에서 판단을 해간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간다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해가는, 주관적 판단. 그래서 누가 판단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력들이 같은 시기에 세력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개인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판단하더라도 지금 일반 개인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워런 버핏 같은 이런 사람이 판단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막 큰 돈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자다 이게 아니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할 때 그 수강생분들 몇 분이 이게 경제 지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무슨 제 경제지표에 대해서 제가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요청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저희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이왕에 제가 이제 기술적인 해석은 쭉 해드리니까 그 기술적인 해석 플러스 이왕이면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거 플러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중요한 시기 때 이렇게 또 어떤 경제 현상과 관련된 그런 설명들을 제가 그때그때 이슈에 맞게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 두시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경제 지표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어차피 제가 또 이거 해서 또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시면 또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 경제 지표 설명드린 이 부분들은 좀 가능하면 좀 집중하셔서 본인들 걸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경제 지표에서 다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제 나름대로 이런 경제 지표들이 가장 중요하겠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수강생분들 입장에서 이 지금 설명드리는 경제 지표들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런 경제 지표들만 제가 압축을 해서 최대한 압축해서 몇 개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 지표 뭐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개가.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지표 몇 개에 집중을 해서 차라리 그것을 조금 깊이 있게 이렇게 알아두는 게 아까 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판단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한국 경제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수출입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게 산업활동 동향이에요. 산업활동 동향. 산업활동 동향은 어디 가서 보냐면 이 통계청에 가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투자, 이 투자는 설비 투자가 되겠죠. 뭐 기계 수주, 건설 수주. 우리가 지금 건설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건설주, 그다음에 경기 종합지수. 이 경기 종합지수는 이렇게 동행이 있고 선행이 있고 후행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산업활동 동향에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은 결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 그래서 생산과 출하와 재고, 소비, 투자,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산업 전체의 움직임을 관찰이잖아요. 관찰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이 자료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투자자는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종목 2,200개 종목이 자기 다음에 이렇게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같은 차트를 보도, 그래서 일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분봉으로 보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인 해석을 하려면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있어야, 본인들이 관찰한 것이 있어야 기술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보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나름대로 관찰한 것이 있어야 기술적인 해석이 드는 거예요. 근데 관찰을 내가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기술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바닥권에 있는 종목 한번 이렇게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띄워놓고 내가 기술적인 해석을 한다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한번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얘기 중에 뭐가 중요한 건지 이런 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셔라. 응? 이게 제가 그런 걸 안 해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매주 설명드리면 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기술적인 해석을 안 해보니까, 본인들이 안 해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뭐가 오르고 내리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자,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산업활동 동향 보면 이렇게 생산과 소비와 투자, 이게 GDP에서 세 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GDP에서 생산과 소비와 투자 이렇잖아요. 이 세 개. 그 세 축인데 이것은 이제 2021년도, 이게 2021년도 5월 달에 지금 발표된 건데, 그때 보면 지금 이 숫자들이 있잖아요. 숫자 잘 보이시려나 모르는데 이 숫자들이 적잖아요. 숫자들이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니까 소비도 적고 생산도 적고, 근데 투자는 좀 늘어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쪽의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소비 쪽의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고 투자 쪽의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 이것을 이렇게 이제 통계청에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게 이게 산업활동형이고, 이게 강공업과 관해서 이게 경기 선행지수, 이게 경기 지수가 아니고 경기 이 선행지수가 중요해요. 선행지수. 누구한테요? 투자자한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은 지나고 나서 알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자꾸 하시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지나고 난 것을 뭐하러 분석을 자꾸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지나간 걸 놓고 왜 그렇게 올라갔었는지 왜 내려갔었는지 이걸 자꾸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것은 시간 낭비다. 결국은 투자를 잘 하려면은 남들보다 이게 판단을, 이게 투자자는 계속 판단을 어떻게 해야, 남보다 빨리 판단을 해야 되나, 빨리. 남들보다 늦게 판단하면 안 되고, 남들 그 타이밍 다 지나고 나서 판단하면 소용이 없는 거고, 응? 그 타이밍에 있을 때 남들보다 빠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투자 공부를 하고 제가 기술적인 해석을 설명드리고 지금 제가 경제지표를 설명드리고, 경제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쭉 설명드리는 것은 남들보다 판단을 하는데 남들보다 이왕이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
그 선행지수가 중요하다는 게 선행지수가. 그래서 제가 계속 쓰는 얘기가 그래 이제 투자에서 중요한 게 왜 제가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투자를 어떻게 설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이 중요한 거 설계해 가는 게 중요하다. 왜? 내가 설계를 어떻게 해 가느냐에 따라서 내 투자라는 것은 결국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이 결과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선반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선반영. 후반영이 아니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 선반영을 통해서 내 어떤 투자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선반영 돼 가는 것을 그 뭘 통해서 알 거냐. 그게 제가 얘기하는 기술적인 해석하고 그나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적 해석 속에 이미 딱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 100%는 아니지만 그 7, 8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해석을 착 반복을 하다 보면 거기에 세력들이 이미 선반영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읽어내면 된다. 특히 중장기 투자자는 저는 막 오늘 샀다 내일 팔고 막 이럴 거 아니니까 그 선반영 돼가는 과정을 그것을 잘 읽어내면 된다. 그게 기술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게 오늘 사면 내일 오를까 막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건 단타하고 단기 하신 분들이 그런 거 하는 거고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하고 이 광공업 생산인데 전년비 대비 봤을 때 이게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진다는 거죠. 선행지수하고 이게 선행지수 이게 경기 선행지수하고 이 광공업 생산지수 이게 뭐 폭은 좀 다르지만 흐름이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빨간색이고 이 검은색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산업활동 동향을 본다는 것은 이 경기 선행지수 이 경기 선행지수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가면 그만큼 본인들의 투자 확률을 높여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를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경제지표라는 것이 투자자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도움이 되려면 이 경제 지표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것을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 한국 경제 지표가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 모르면 해석이 되겠어요. 그런 차이점을 알아야 해석이 되지.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미국 경제지표, 한국 경제지표 얘기하면서 제가 그 두 경제지표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서 봐야 되고, 그 산업활동 동향에서 한국의 경제지표의 산업활동, 우리나라는 산업활동 동향인데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특히 이제 소매 판매, 이 소매 판매가 이게 소비하고 관련된 거죠. 소매 판매를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개인들한테 소매 판매를 하는 거니까 소매 판매가 이게 소비를 얘기하는 소비, 그 개인들 소비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가계에서 소비, 그죠? 가계에서 소비를 얘기하는 가계 소비. 경제 지표 쭉 공부를 했었으니까 소매 판매는 결국 가계에서 소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2021년도 5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5년이 언제냐면 그러니까 2020년도 5월로부터 딱 1년 후에 얘기한 거 1년 후. 그럼 2020년도 5월이 이때가 언제냐? 이게 코로나 막 나왔을 때냐? 코로나. 코로나가 그때 3월달, 4월달, 5월달, 그러니까 2020년도 3월, 4월, 5월달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2020년 3, 4, 5월달에 시작이 돼서 그로부터 1년 후, 그래서 2021년 5월 그때 한국의 그 경제지표에서 산업활동 동향,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1년 후에 얘기죠.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1년 후에 그때 한국의 경제지표 중에서 중요한 산업활동 동향이 어떻게 나왔었느냐 그걸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걸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면세품이 뭔지 알잖아요. 면세품이 이렇게 보면 거의 뭐 50%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50% 가까이 증가했으면 엄청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그렇다는 얘기. 전년 대비. 그런데 이게 50%면 엄청 늘어난 것처럼, 이게 숫자로만 보면 막 크게 막 증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2020년도 5월달 대비해서 1년 후에 21년도 5월달에 봤을 때, 그랬을 때 한 40 몇 프로가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이다 이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때 코로나가 왔을 때, 여기 2020년 5월달, 이게 코로나가 왔을 때 2020년 5월달에 면세점, 그 면세점에서 물건 팔린 것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때 뭐 비행기도 안 뜨고 그럴 때인데, 그럼 면세점에서 팔린 것이 거의 없지 않겠어요? 비행기가 안 뜨는데. 이게 코로나가 왔을 때 2020년 3월, 4월, 5월달, 그죠? 그때 비행기 항공기 자체가 운영을 못하고 있었는데 면세점에서 뭔 물건이 팔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조금 팔린 것 대비해서 이렇게 40% 50%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숫자로만 보면 엄청 증가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조금 증가한 거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해석인 거예요. 해석. 이런 게 이해 가세요? 이거? 그거?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는 거의 다 이 숫자로 얘기를 하는데, 잘못하면 제가 그 IMF 때도 얘기했는데, 응? 이 경제 지표는 대부분 숫자로 얘기하는데, 잘못하면 이 숫자에 속을 수가 있다. 이제 경험이 많고 자꾸 판단해 본 분들은 잘 안 속겠지만, 그냥 숫자만 믿고 숫자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잘못하면 이 경제 지표가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경제 지표는 숫자에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것을 반드시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해석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해석을 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뷰가 되는 거예요. 뷰가. 이게 이해 가세요? 이거? 대부분 분들이 그냥 경제 지표 하면 숫자만 따라다니다가 그걸 내 투자에 직접 연결시켜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해가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지표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마이너스로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 코로나가 오고 나서 1년 후에 보면, 여기 보면 뭐 슈퍼마켓 이런 것들은 엄청 줄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이 전문 소매점. 이게 전문 소매점이, 이게 보통 개인들이 운영하는 거죠. 개인들이 운영하는 거. 근데 여기 이제 백화점이 늘었잖아요. 백화점이 늘은 것은, 이건 왜 백화점이 늘었냐? 여기 면세점을 못 가니까 반대로 이렇게 이제 이 백화점이 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산업활동 동향을 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해석을 해가야 된다는, 해석을.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든 숫자를 보든, 이렇게 해서 1년 전 상황하고 2년, 이게 1년 전 대비 지금을 발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년 동월 대비, 우리나라는 그렇죠. 전년 동월 대비, 이 경제지표라는 게, 한국의 경제지표라는 것이 전년 동월 대비 발표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년 상황이 어쩌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 상황을 알고서, 그리고 나서 같은 숫자를 보고 같은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것을 해석을 해가야 된다. 해석을. 이게 지금 그걸 제가 이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해석들을 이제 해가는 게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이제 제조업 쪽을 봐도 이것도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산업활동 동향이에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제조업 같은 경우 보면 이게 계속 이게 마이너스 나잖아요. 마이너스. 이게 전월 대비 보면 이게 마이너스 이게 자꾸 줄고 있다는 얘기죠. 보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때 1년 후에 코로나 후에 1년 후에 그리고 여기 이 자동차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죠. 자동차. 기계 장비도 뭐 들쭉날쭉하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 1년 후에 그래서 이때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이게 3월, 4월, 5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2021년도 3월, 4월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나서 1년 후에 3월, 4월, 5월 달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이렇게 드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란 것은 매년 이렇게 줄고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전 달보다 줄고 그러니까 그죠? 이게 마이너스란 것은 여기 보면은 그 2001년도 4분기보다 이게 줄고 그다음에 3월보다 4월이 줄고 4월보다 5월이 줄고 마이너스라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전월 동기 해가지고 보면 마이너스라는 거 플러스라는 것은 전월 대비해서 는다는 얘기 증가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는 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때 이게 왜 줄었냐 이게 자동차가 왜 줄었냐 이게 반도체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반도체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그때 이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사실은 이때 이 자동차가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1년 후에 이거 제가 미국 경제지표 보면서 설명드렸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1년 후에 사실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요 자동차 구매가 많이 늘었어요. 제가 그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가 막 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기 차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 집에 있을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야유 나갈 확률도 많고 그러니까 차를 이제 좀 좋은 차로 바꾸려고 하면서 이게 자동차 구매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 우리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얘기 있죠. 현대차 기아차 이런 데서 그래서 자동차의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자동차의 이게 구매가 늘어나니까 자동차의 생산을 늘려야 팔지 않겠어요? 거꾸로 이게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새 차를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려고 보니까 자동차의 이렇게 부품이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의 부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가지가 들어간다. 100가지가 이렇게 부품이 1번부터 100개가 이게 들어간다 하면 그래서 나머지 부품들은 다 구하는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나머지 부품들은 다 구해 올 수가 있는데 그 몇 개, 한 3개, 4개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3개, 4개가 주로 뭐냐면 이 반도체 관련된 것을 못 구한다. 반도체가. 왜 못 구하냐?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이 부품들이 이게 이때에 보면은 이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면은 만들려고 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이 부품들이 이때에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했다는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갔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반도체 관련된 부품을 이게 사와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거 이렇게 몇 개 부품이 부족한 것을 뭐라고 설명하면 이게 병목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병목 현상, 병목. 좀 어려운 얘기죠. 병목 현상. 그래서 100개 중에서 97개, 98개 부품을 다 구했는데 부품 한두 개를 못 구해가지고 자동차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그랬었다는 얘기죠. 2021년도 5월 달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매스컴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숫자를 볼 때 여기 마이너스가 뭐냐?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제가 설명드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해석을 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산업활동과 관련된 이제 경제 지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투자자한테 중요한 게 이 선행지수입니다. 선행지수. 아까 제가 선반영 얘기했는데, 우리 투자자, 우리는 이제 종목 투자자, 주식 투자자가 됐죠. 이 주식 투자자한테 중요한 게 이 선행지수예요, 선행지수. 선행지수인데, 그러니까 경제 지표 중에서, 한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경기 종합지수라고, 여기 경기 종합지수라고 하는데, 이 경기 사이클보다 선행하거나 동행하거나 후행하거나, 이제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경기라고 해도,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이런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 있어요. 이게 경기 사이클. 우리가 호경기, 불경기 얘기하는 이 경기 사이클이 있고, 제가 있잖아요. 사이클이 있다. 경기 사이클. 우리가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경기 사이클이 있고, 그래서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그래서 이 경기, 그래서 경기는 제가 얘기했죠. 경기는 이 우리 국내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경기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세계 경기가 중요한데, 이게 세계 경기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사이클을 판단해 가려면 이거하고 중요한 게 이게 미국의 경제 지표. 이게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도 제가 했던 ISM 그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했었죠. 이제 다시 연결을 시켜보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경기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호황기, 불황기, 이렇게 호황기, 불황기.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기, 불황기. 이게 이제 경기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 경기 사이클하고 같이 가게 되면, 이 같은 사이클로 가게 되면, 이게 경기 사이클하고 같은 흐름으로 가게 되면 사이클이 그게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이 경기 사이클하고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게 우리가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뭐가 있을 거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경기하고 동행하는 그런 어떤 지표가 있고, 이 경기보다 앞서서 가는 게 있다. 앞서서 이 경기보다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보통 보는데, 6개월 정도 이렇게 앞서서 간다. 앞서서 이렇게 앞서서 그림이 앞서서. 그러면 이 일반 경기보다 이렇게 앞서서, 이게 선행지수예요, 선행지수. 그러면 일반 경기보다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앞서가는 걸로 뭐가 있느냐? 그게 뭐냐?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선행지수 재고, 경제심리, 기계류, 내수출하, 건설수주, 수출입, 물급비, 여기 코스피 있잖아요. 코스피, 그 장단기 금리차, 좀 어려운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선행한다는 얘기죠. 일반 경기보다는 지금 여기 이런 내용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코스피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선행한다, 선행. 그러니까 선행지수로서 중요한 게 이제 재고가 느느냐, 줄느냐. 재고가 느느냐, 줄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의 경제 심리가 어떠냐.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인들이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냐,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냐. 이게 경제 심리죠. 그 다음에 이 기계류 관련된 내수가 느느냐, 줄느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 수주가 느느냐, 줄느냐. 이런 걸 얘기한 거죠. 느느냐, 줄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일반 경기보다 선행한다는 거죠. 선행. 이게. 그다음 수출이 관련된 물가 비율이 느느냐, 줄느냐. 이런 것들이 일반 경기보다 앞서간다. 그다음에 코스피. 이게 여기 코스피라는 건 코스피 지수가 되겠죠. 코스피 지수. 그래서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하고 관련된 게, 여기 이제 선행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이 코스피 지수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일반 경기보다 한 6개월 정도 앞서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기는 안 좋은데
경기는 안 좋은데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 이게 경기는 안 좋은데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 그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경기가 안 좋지만 6개월 후쯤이면은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는 그렇죠. 지금 경기는 안 좋은데 코스피 지수는 좋아진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경기는 안 좋은데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 이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는 게 이게 코스피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그러니까 경기보다 이 코스피 지수가 선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는 안 좋은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지금은 안 좋지만 6개월 후쯤은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 이게 선행지수라는 거죠. 선행지수.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3번 쳐보세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 투자, 특히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오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이미 주식시장이 고점을 지나갔을 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행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려면 경기가 안 좋을 때 해야 그래야 그게 선행을 해서 미리 바닥권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선행을 한다면 선행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쭉 쳐놓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커지냐 적어지냐 이것도 선행한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를 얘기해 준다. 그걸 미리 얘기해 준다. 선행이라는 것은 이게 미리 알려준다니 미리 알린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는 안 좋은데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앞으로 한 6개월 후쯤에는 경기가 좋아질 거란 것을 미리 얘기해 준다. 근데 반대가 됐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은데 주식시장이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은 경기가 좋아도 주식시장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6개월 후쯤에서 경기가 나빠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이해가세요? 이거? 자, 이제 선행지수.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중요하죠. 투자자한테는 이 선행지수가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지표 중에서 이 주식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경기 선행지수예요. 근데 이 경기 선행지수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건 이제 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쭉 연결해서 한번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 가지고 설명드린 거고, 저희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중요하니까. 코스피 지수가, 근데 이제 여기 뭐 재고라든지 경제 심리라든지 기계로 내수, 추라든지 건설 수주라든지 수출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된다는 거죠.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이.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게 걸리니까 제가 압축해서 코스피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본인들이 잘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후행하는 것도 있다. 후행하는 것도 반대로 후행. 그러니까 일반 경기보다 이렇게 늦게 한 템포 늦게 가는 것도 있다. 한 템포 늦게. 그게 후행이에요. 후행. 후행. 그래서 일반 경기 사이클보다 늦게 가는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부동산 사이클하고 이 채권. 부동산하고 채권. 부동산 채권. 그러면 동행하는 건 뭐냐? 동행하는 것은 이제 그 유가 있잖아,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요거 기름값,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게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이 일반 경기의 흐름하고 같은 사이클 간다. 이게 동행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동행 사이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름값이 오른다. 근데 기름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경기가 지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니까 거기서 공장에서 그만큼 기름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 이해가세요?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만큼 기름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써야 되니까 기름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 사이클하고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사이클은 이게 동행 사이클이다. 동행 사이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그런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추가로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후행이나 동행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설명한 김에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한 건데,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이 선행 지수가 중요하다. 이 경기 선행 지수. 근데 이 경기 선행 지수도 발표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게 통계청에서 이걸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경기 선행지수, 이게 연단 이런 거지만 경기 선행지수하고 이 코스피 상승률, 아까 제가 얘기한 코스피 상승률하고 보면 이 추세를 보면 이게 비슷한 추세로, 이렇게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흐름이 보면 이게 비슷해. 이게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같이 내려가고 이렇게 그죠? 이게 같은 폭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비슷한 흐름을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기 선행 지수하고 이 코스피 상승률하고 이게 비슷한 흐름. 이게 경기 선행 지수와 코스피가 비슷한 흐름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경기 선행 지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기 선행 지수하고 이 코스피의 흐름이 이게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왜 코스피가 경기 선행 지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을 이렇게 1993년도부터 여기 2020년도까지 이렇게 쭉 오랫동안 이렇게 몇 년이에요. 이렇게 쭉 그려보면 이렇게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 비슷한.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경기의 선행지수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의 선행지수로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 지금 설명드린 건 거기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에서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수출입 동향하고, 제가 봤을 때는 수출입 동향하고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하는 그 수출입 동향하고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런 경기 선행지수, 이런 한 두 개 정도, 이런 두 개 정도만 이렇게 잘 이해를 해서 지표를 보실 때, 이 두 개를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경제를 판단해 갈 때, 우리가 이제 투자로서 판단을 잘하려면 시장에 대한 판단하고 이게 경제에 대한 판단, 이 두 가지를 잘 해가면 되는데, 그 이왕님의 판단을 남들보다 빨리 정확하게 해가려면 이 선행지수를 가지고 판단해 가면은 남들보다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좀 확률이 높게, 정확하다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 또 남들보다 좀 정확하게 확률이 높게 판단해 갈 수 있는 게 이게 경제 지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이게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에서 그 지난주 이번 주 제가 해서 쭉 설명드린 한국의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이나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때, 그냥 막연하게 예상하는 것보다 이런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가면, 그러면 나름대로 확률이 높은 그런 판단을 해가지 않겠느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나름대로 다른 전문가라든지 다른 어떤 뭐 어떤 경제신문이라든지 다른 어떤 경제 관련된 어떤 뭐 그런 방송, 뭐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설명을 들을 때,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 그걸 100%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해가면서 그걸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그것을 결정해 가려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좀 알고,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알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자꾸 적용시켜 보면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떤 뷰가 생긴다. 뷰가, 아까 어떤 관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어떤 경제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그 시장에 대한 판단이 맞고 틀리고 어떤 뭐 경제에 대한 판단이 맞고 틀리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어떤 뷰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 않느냐, 그러면 나름대로 본인들이 어떤 중심이 잡히는 거고,
그 중심이 잡힌다는 것은 본인들이 나름대로 어떤 투자를 이렇게 관리를 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중간중간에 어떤 잔파등에 휘둘리고, 어떤 잔파등에서 누구 얘기에 휘둘리고 누구 얘기에 휘둘리고, 누가 유명하니까 유명한 사람 얘기하니까 그 사람 따라가다가 또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이러지 말고 본인들의 투자를 어떤 중심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중장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중장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들이 나름대로 참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오히려 이 단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 경제 지표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글쎄요, 그것이 도움이 들는지, 그건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게 보면. 그래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 경제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지표 중요한 것들, 미국과 광국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제 이것보다 제가 조금 약간 깊이 있게, 조금 이제 제가 했던 설명들을 조금 깊이 있게 해서 앞으로 좀 몇 주 걸쳐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본인들 걸 만들어 놓으시면,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이 어떤 뷰가 조금씩 조금씩 생길 거다. 그러면 본인들이 시장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본인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면서, 그래서 본인들이 비중, 아까 제가 했잖아요, 비중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나름대로 될 수 있는 게 이게 경제 지표가 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해석은 제가 어차피 해드리는 거니까, 기술적인 해석하고 이 경제 지표, 이것을 잘 참고해 가시면 본인들이 본인들 포트폴리오가 됐든 우량주가 됐든 지금 제가 하는 비트코인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비중을 이렇게 잘 관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제와 관련된 그런 경제 기사 이런 것들 보실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 그래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경제 지표를 알면은 아마 그런 경제 기사 같은 거 보실 때 좀 이해가 좀 더 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했습니다.